누나, 추워. 겨울비가 내리는 늦은 밤. 한적한 포장마차 앞 어린 두 남매가 비를 맞으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표정 하나 없는 얼굴에 재벌 회장 서진은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어린 남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희 배가 너무 고파요. 아이들을 포장마차에 데리고 들어간 그는 남매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은우. 저는 은별이에요.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들은 그는 왜 그렇게 놀란 걸까요? 지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각이었죠. 강서진, 그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장남이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이미 회사의 실세로 자리 잡은 남자였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표정 하나 없는 얼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어요. 내일 아침 8시까지 보고서 올려놓으세요. 빠짐없이요. 서진은 전화기 너머 비서에게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늘도 밤 11시가 넘도록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차갑게 결재를 하고 실적이 부진한 팀장을 불러 냉정하게 질책했던 하루였어요. 늦은 시각까지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던 그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편에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보였거든요. 눈이 날리는 겨울밤, 그 포장마차 앞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거리의 풍경 따위에 관심을 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꼭 아는 채 눈보라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에 빨갛게 엄보를 보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았죠.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강아지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서진이 다가가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말이죠. 큰 눈망울, 오똑한 코, 그리고 입모양까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희 배가 너무 고파요. 라면 한 그릇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여자아이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서진은 멍하니 서서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묘한 기시감이었죠. 그래, 들어가자.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손님 어서 오세요. 애들이 많이 추웠구나. 라면 2개 주세요. 서진이 자리에 앉자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미소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자신이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보던 그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웃을 때 살짝 보이는 앞니까지. 너희 이름이 뭐니? 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전 은우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 은별이에요. 남자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우, 은별.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 이름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 생기면 이름 뭘로 지을까? 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은별, 은우. 어때요? 머릿속에 갑자기 한 여자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곧 라면이 나왔고 아이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먹는 모습이었죠. 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남자아이 은우가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목 뒤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보였던 겁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목 뒤를 만졌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희귀한 모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은별아, 은우야. 여자아이가 동생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오실 거야. 국수 사러 가셨다고 하셨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응. 근데 누나, 엄마 언제 오실까? 곧 오실 거야.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오시잖아. 아이들의 대화를 듣던 서진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엄마. 대체 이 아이들의 엄마는 누구란 말인가? 너희 엄마. 이름이 뭔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순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하은이요. 우리 엄마 이름은 정하은이에요. 은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고 착해요. 우리한테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정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7년 전 자신이 이혼한 여자. 한때는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포장마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아이들의 나이는 6살, 7년 전 이혼한 시기와 딱 맞았습니다. 하은이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닮은 얼굴과 목 뒤의 점.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이란 말인가?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포장마차 안에서는 두 아이가 여전히 라면을 먹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은과 헤어지던 그날,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자신과 똑 닮은 두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니, 검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7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별이의 큰 눈망울, 은우의 밝은 미소, 그리고 목 뒤에 그 별 모양점. 정하은. 아이들.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7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서진은 영락없는 좀비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사장님, 오늘 임원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지만 서진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 네, 뭐라고 하셨죠? 임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항상 날카롭고 냉철했던 강서진 사장이 오늘은 왜 저럴까 하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진은 곧장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정하은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가 나왔죠. 서진은 다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정하은 시장 야채. 이번엔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SNS 계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시장 풍경이 많았어요. 서진은 손가락을 떨며 그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죠. 이건 3년 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은별이와 은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아이들을 안고 있었죠. 정하은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이.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진 속 하은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서진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힘들게 살아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서진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서진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죠. 사장님,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 혹시 출생신고 같은 거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출생신고요? 정하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년 전쯤 아이를 낳았을 것 같아요. 쌍둥이요.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진을 보좌하며 배운 게 있었죠. 묻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김 과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찾아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은별, 정은우. 출생일은 7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하은과 이혼하고 8개월 후였죠. 그런데 아버지라니. 비어있네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혼모로 신고된 거였죠. 그리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포장마차 근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어요. 사장님께서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신 장면입니다. 사진 속에서 서진은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라면을 먹고 있었죠. 김 과장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은우의 목 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별 모양의 점이 또렷했어요. 서진은 자신의 목 뒤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 점을 말이죠.
김 과장. 네, 사장님. 저 아이들 제 자식인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별이의 눈매, 은우의 웃는 모습, 그리고 이 점까지 모두 저를 닮았어요. 그럼 정하은 씨가 예전 제 아내였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죠.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하고 8개월 후에 아이들이 태어났네요. 그럼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이라도 김 과장, 정하은 씨가 현재 어디서 사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아직 제가 직접 나서기엔.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이 나가고 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자신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이 생기면 이름 뭘로 지을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은별, 은우. 어때요, 여보? 좋네요. 정말 좋아요.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은은 정말로 그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하은아, 미안해. 서진은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정하은은 시댁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거실을 오가며 차가운 눈빛으로 하은을 훑어봤어요. 하은아, 병원은 다녀왔니? 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이상이 없으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은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실 하은은 요즘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입덧 같은 증상도 있었고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임신 테스트기를 사두었지만 아직 확인해보지는 못했죠. 남편 서진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날 아침 하은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일찍 들어올게. 우리 저녁 같이 먹자. 하은은 그날 하루 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을 따로 불렀던 거예요. 하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재에서 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최 여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이게 뭡니까, 어머니? 내 건강검진 결과야. 서진이 진단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불임 소견 마이너스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낮음. 이게 무슨? 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서진아.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저한테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직접 확인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아, 하은이를 생각해야지. 그 애도 엄마가 될 권리가 있잖니. 어머니, 하은이가 우리 집에서 평생 아이 없이 살게 할 거야? 그게 사랑이니?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진짜 하은이를 사랑한다면.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를 자유롭게 해줘야지.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말이야. 하지만 넌 재벌가의 장남이야.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니?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하은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왔어요. 하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진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오늘 할 얘기 있다고.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은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계속 하은을 피했어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하은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도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하은을 거실로 불렀어요. 하은아, 앉아봐. 응. 무슨 일이에요, 여보? 하은은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백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네. 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죠?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왜? 왜 갑자기?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이혼하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여보. 내가 고칠게요. 하은이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끝내자.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은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쳐다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신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빠 말 들었죠?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저기, 제가 정말 뭘 잘못한 건지. 잘못은 무슨,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언니도 재혼해서 잘 살아요. 신우이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받았잖아요.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았고. 하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하은아, 그만해.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정말이에요. 병원 가려고 했는데. 됐어. 나가줘, 제발. 서진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은은 그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결국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서진은 커튼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행복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하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하은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결국 작은 모텔 하나를 찾았어요. 하룻밤에 3만 원입니다. 네, 여기요. 하은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통장에 있긴 했지만 최대한 아껴 써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거든요. 좁은 모텔방에 들어선 하은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날 버린 거야?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던 건 남편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임신한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로 가서 검사를 했어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이가 생긴 건 기뻤지만 아이 아빠는 이미 자신을 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며칠을 모텔에서 지내던 하은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시고요. 쌍둥이세요. 네. 쌍둥이요? 네, 2명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온 하은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를 걸려다가 하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마지막 가족이야. 하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들은 꼭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하은의 생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결혼할 때 받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파세요? 10만 원이요. 5만 원 안 되나요? 네, 그럼 5만 원에 드릴게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에 깎으면 깎이는 대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이라 쉽지 않았지만 야간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임신하셨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은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한편 서진의 집에서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진아, 하은이한테서 연락 없니?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 애가 임신했다고 했다면서?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어요. 마, 진짜 임신이었으면 진작 연락했을 거야.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건 원래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 어머니, 넌 잘한 거야, 서진아. 그 애를 붙잡고 있었으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아팠어요. 그로부터 2달 후 하은은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손님이 놀라 119에 신고를 했어요.
하은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연락할 분이라도.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로하시면 안 돼요. 쌍둥이를 임신하셨는데 이러다 큰일 나요.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하은은 병원비를 내지 못해 며칠 만에 퇴원했습니다. 미납된 병원비가 쌓여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편의점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임신부가 일하다 쓰러지면 책임질 수 없다며 해고한 거예요. 앞으로 어떡하지? 하은이 막막해하던 그때 옛날에 알던 지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하은아, 나 은주야. 혹시 일자리 찾니? 응. 찾고 있어. 우리 시장에서 야채 파는 일 있는데 해볼래? 정말? 고마워, 은주야. 하은은 시장 야채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야채를 손질하고 손님을 받았어요. 배가 불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야채 상자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1,000원이요. 너무 비싸네. 500원에 주세요. 네, 그럼 500원에 드릴게요. 손님들은 깎을 대로 깎았고 가끔은 구박도 했습니다. 이거 싱싱하지도 않네. 죄송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은 야채들을 싸게 팔거나 못 팔면 집으로 가져와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가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별아, 은우야.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하은의 힘겨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하은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이랑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안겨줬을 때 하은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 2개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은별아, 은우야, 엄마가 왔어. 혼자서 출산한 병실은 쓸쓸했지만 하은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셋이 가족이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은은 아기들을 번갈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6살이 됐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시장 야채 가게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은별아, 은우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 네.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유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야채 가게는 늘 바쁘고 힘들었어요.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 2,000원에 주세요. 네, 그럼 2,000원에 드릴게요. 손님들은 여전히 깎을 대로 깎았고 가끔은 심한 말도 했습니다. 이거 시들었잖아. 신선한 걸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하은은 항상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셋이서 둘러앉으니 따뜻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엄마랑 누나랑 나. 은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도 그렸어요.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린 아빠가 없어요. 은별이의 큰 눈망울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요? 응. 그래서 우리 셋이 가족인 거야. 엄마랑 은별이랑 은우. 우리 셋이면 충분해. 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다 해줄게. 하은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은별이가 그린 그림을 보던 하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엔 엄마와 은별이, 은우만 있었어요.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은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은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가끔 손님들이 하은의 과거를 아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 사람, 재벌집 며느리였다면서? 맞아. 근데 쫓겨났대. 아이도 못 낳았다나 뭐라나. 그런데 쌍둥이가 있잖아. 글쎄,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났나 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은은 모른 척했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 시장 할머니 한 분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내가 그 정신의 집 며느리였지? 아니에요. 아니긴. 내가 다 알아. 그 집 잔치 때 널 봤거든.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은을 쳐다봤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이들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은은 손님들이 사가지 않은 채소들을 모았어요. 시든 배추잎, 무른 무, 상처난 당근. 버리기엔 아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이걸로 국이랑 볶음 만들어야지. 집에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손질하면 먹을 만한 반찬이 됐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불러. 너희가 많이 먹어야지. 하은은 항상 아이들에게 더 많이 주고 자신은 조금만 먹었습니다. 아이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케이크를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대신 밀가루를 사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생일이에요? 응. 그래서 엄마가 특별한 거 만들어 줄게. 하은은 서툰 솜씨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예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와,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맛있을지 모르겠네. 맛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누나, 나도 엄마 사랑해. 하은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날 밤 아이들은 몰래 엄마를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별이는 엄마 얼굴을, 은우는 하트를 그렸어요.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 정말 예쁘다. 하은은 그 그림을 방벽에 조심스럽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은과 아이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아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들도 아빠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숙제로 가족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아빠가 없는데. 괜찮아. 너희 가족 그대로 그리면 돼. 은우는 고민하다가 엄마와 누나,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쪽에 작게 남자를 그려 넣었어요. 이건 우리 아빠예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셔요.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연과 함께 올렸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그림. 그 게시물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서진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앞이 자꾸 흐려지고 가끔 사물이 이중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서진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망막에 이상이 있고 시신경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명할 수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명이요? 네.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남은 시간 동안 보고 싶은 것들 보시고 가족이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나중엔 볼 수 없게 됩니다. 병원을 나온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거리의 풍경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앞으로 볼 수 없다는 건가?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SNS를 뒤적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습관이었어요. 하은과 아이들 소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추천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그림. 서진은 무심코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누나, 남동생, 그리고 구름 위에 작게 그려진 아빠. 우리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림 밑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림 속 아이들 얼굴이 은별이와 은우를 닮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올린 게시물이었는데 학교 이름은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동네 시장 근처 학교 아닌가요? 저도 그 아이들 본 적 있어요. 서진은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 당장 시장 근처 초등학교 위치 파악해 주세요. 네. 초등학교요? 네. 빨리요. 다음 날 서진은 시장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하은이 야채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7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 서진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7년 전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차갑게 이혼을 통보했던 그날. 하은이의 눈물. 임신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것. 서진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서진은 매일 시장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멀리서 하은을 지켜봤지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진은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서진 앞에서 넘어졌어요. 확! 괜찮니? 서진이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우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은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자신의 미소와 똑같았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전정은우예요. 은우. 은우구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어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전에 포장마차에서 그때 은별이가 동생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은우야, 엄마가 기다리신다고. 응, 누나. 은우가 서진에게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 아이들. 저렇게 컸구나. 서진은 두 아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엄마. 왔니? 학교 재미있었어? 하은이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은이 은우의 가방을 확인하다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은우야, 이게 뭐야? 아, 그거.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하은이 그림을 펼쳐봤습니다. 엄마와 은별이 은우. 그리고 하늘 위에 아빠. 엄마, 나 그림 잘 그렸어요? 응, 잘 그렸어.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서진은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로 찍은 그 그림 사진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서진은 그 사진을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난 여기 있는데, 살아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서진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곧 앞을 볼 수 없게 돼. 아이들 얼굴도 볼 수 없어. 하은이도. 그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진실을 알아야 해. 서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7년 전 그 진단서. 그 의사 찾아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말 불임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이 있거든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사흘 후 비서 김 과장이 서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7년 전 사장님께 진단서를 발급했던 그 의사. 그 사람 병원 직원이 제보한 겁니다. 제보요? 네. 당시 이상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고 합니다. 김 과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녹음이라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알아. 그런데 진단서엔 불임으로 써줘야 해. 네. 그건 의료윤리 위반인데요. 돈은 걱정 마.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내 아들 서진이 말이야. 그 진단서를 봐야 이혼을 결심할 거야.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질 순 없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걸 알면 서진이가 스스로 이혼할 거야. 하지만 사모님, 이건 닥쳐. 내가 할 일은 진단서만 써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네, 사장님. 사장님은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걸 조작하신 겁니다. 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멀쩡했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 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당시 자신은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불임이라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은이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서진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사장님, 내 아이들이 있었어. 쌍둥이가.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였어.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의 눈물,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모습, 그리고 짐 하나 들고 나가던 그 뒷모습. 내가 다 망쳐놨어.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진실을 말씀하세요. 사모님께도 그리고 정하은 씨에게도.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먼저 만나봐야겠어. 그날 저녁 서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서진이 왔니? 오늘 일찍 왔네.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 여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7년 전, 제 진단서 말입니다. 최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단서가 왜? 거짓이었죠. 어머니가 조작하신 거였어요. 뭐라고? 전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아, 그게 무슨... 녹음 파일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선명하게 들렸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신 겁니까? 왜 날 속이신 거예요? 넌 몰라도 돼. 다 너 위해서 그랬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니?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여자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넌 재벌가의 장남이야. 대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겁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쌍둥이가. 최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 하은이가 임신했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었다고요. 근데 난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거짓 진단서를 믿었으니까. 그럼 정말 아이들이. 네, 제 아이들입니다. 7년 동안 하은이 혼자 키웠어요. 시장에서 야채 팔면서.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짓 때문에 전 제 가족을 잃었어요. 서진아, 이젠 됐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어요. 서진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서진아. 최 여사가 팔을 잡았지만 서진은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전 이제 제가 망친 걸 바로잡으러 갑니다. 그 여자한테 간다는 거니? 네. 무릎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 겁니다.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손은 떨렸어요. 눈앞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멀리서 하은이 보였어요. 무거운 야채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하은아. 서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재벌집 아들 아니야? 맞아,
7년 전에 하은이 버린 그 남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은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흐릿한 시선이 서진을 향했습니다. 당신. 하은아. 내가 왔어.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하은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하은아, 왜 여기 온 거예요? 7년 만에 갑자기 왜? 하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 사람. 진짜 하은이 전 남편 맞네. 그래, 7년 전에 이혼하더니. 이제 와서 뭐하러 온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에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했어요. 가세요. 당신 볼 일 없어요. 하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을 거 없어요. 하은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은별이와 은우가 시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얘들아. 두 아이는 엄마 옆에 선 낯선 남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는요? 은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두 아이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너희들. 은별이, 은우. 맞지? 아저씨가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은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은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하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널 믿지 못했던 것도, 쫓아낸 것도. 그만해요. 일어나요. 아니야. 이대로 말해야겠어.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하은을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난 속았어. 어머니한테 거짓 진단서를 받았어. 무슨 소리예요? 난 불임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어머니가 의사랑 짜고 거짓으로.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날 버린 건 널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 너라도 행복해지길 바랐어.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진실을 알았어. 며칠 전에 이 아이들을 봤어. 서진이 은별이와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내 아이들이지. 내 딸, 내 아들. 은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응. 그래. 아빠야. 서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 곁에 없었던 거. 은별이는 여전히 서진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은우가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야. 서진은 은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은별이는 엄마 뒤에 숨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은별아. 하은은 딸을 안았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저 사람, 진심인 것 같은데. 그래도 7년이나 모르고 있었잖아.
서진은 시장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하은아,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요. 보기 싫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은 믿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았어요. 하은이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야채 가게, 좁은 골목,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7년의 시간들.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몰라. 난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예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난 당신이 왜 날 버렸는지도 몰랐어요. 이유도 안 말해줬잖아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7년이에요. 7년 동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별이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은별아. 엄마 괜찮아.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당신, 일어나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요. 창피해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하은아, 이제 와서 아무 소용 없어요. 하은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 돼요. 얘들 저녁 먹여야 해요. 하은아, 제발 가요, 애들아. 하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아빠, 안녕히 가세요. 작은 손을 흔드는 은우를 보며 서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별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은우야, 가자. 근데 누나, 저분 우리 아빠잖아. 조용히 해. 엄마 힘들어 하시잖아.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아니길. 제발. 이게 끝이 아니길.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곤히 잠들었지만 하은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진의 울먹이던 목소리도 무릎 꿇고 빌던 모습도 자꾸 떠올랐어요. 왜 이제 와서? 하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던 하은은 결국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고 반찬을 챙겼어요. 엄마, 아침이에요? 은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응, 어서 씻어. 학교 늦겠다. 엄마, 어제 울었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눈이 빨간데. 하은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강서진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어야 3달 정도입니다. 그 이후엔 완전히 시력을 잃으실 겁니다. 3달. 네. 안타깝지만 현재 의학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보고 싶은 것들, 기억하고 싶은 얼굴들. 지금 많이 보세요. 나중엔 추억으로만 남게 될 테니까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흐릿하지만 보이는 세상이 고마웠어요. 하늘의 구름, 길 위의 사람들, 나무의 잎사귀들, 아이들 얼굴, 하은이 모습, 다 기억해야 해. 병원을 나온 서진은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무릎 꿇고 빌 순 없었어요. 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 모퉁이에 서서 서진은 하은의 가게를 지켜봤어요. 하은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상한 잎을 떼어내고 깔끔하게 진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1,500원에 안 돼요? 네. 그럼 그렇게 드릴게요. 여전히 손님들에게 깎이고 고개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7년을 버텼구나.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편 하은의 집에서는 엄마, 어제 그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은우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하시니까 아빠 맞는 것 같은데. 은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우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 힘드시잖아. 근데 나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우리만. 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우야. 엄마, 나 괜찮아요. 우리 셋이서도 행복해요. 진짜예요. 은우는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정말요? 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생각해 볼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은아, 국수집 차리는 거 진심이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생각해봤는데 야채 장사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한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래, 내 국수 솜씨 좋잖아.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장사 잘 될 거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도와주세요. 하은은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좁은 방이 아닌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줄 수 있었으면 했어요. 은별아, 은우야, 엄마가 국수집 열면 너희도 도와줄 수 있지? 와, 진짜요? 나 물 나르는 거 도와줄게요. 나는 손님들한테 인사할게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하은은 힘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한테. 응,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빠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무릎 꿇고 울고 있었잖아요. 은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아빠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빠가 매일 국수 사 먹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매일 볼 수 있잖아요. 하은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진짜요? 엄마 최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 국수집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분, 또 오셨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네. 어제도 그저께도 오셨어.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가시더라고. 오늘도 줄 서 계시네. 하은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야윈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손동작. 드디어 서진의 차례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은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은은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였습니다. 육수를 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정갈하게 얹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이게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마치 그 맛을 온전히 기억하려는 듯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진이 국수를 먹을 때 그릇을 찾는 손이 공중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시지? 잘 먹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어요. 그때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빠. 은우야.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빠, 물 드릴까요? 목마르시죠?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은우야. 은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내일도 와요? 우리 국수 맛있잖아요. 서진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시선을 피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 짧은 말에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은별이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국수 먹을 때 그릇을 잘 못 찾더라고요. 손으로 더듬더듬 찾았어요. 그리고 나갈 때도 문 앞에서 한 번 넘어질 뻔했어요.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다음 날 서진은 또 왔습니다. 하은은 이번엔 더 유심히 그를 관찰했어요. 그릇을 찾을 때 손이 떨리고 국물을 뜰 때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더듬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을 때도 여러 번 헛손질을 했어요. 저기, 손님.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혹시 눈이 불편하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치료는 되나요? 서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대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너무 많은 걸 망쳤으니까. 하은은 더 묻지 못했어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주방에서 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날 저녁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국수집 열면, 아빠도 가끔 오시면, 괜찮겠니? 진짜요? 엄마. 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도 많이 생각해봤어. 너희가 원한다면. 은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 그럼 좋겠다. 하은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다시 믿어봐도 되는 걸까?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별이와 은우의 이름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내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한 달 후 드디어 국수집 개업날이 찾아왔습니다. 행복국수. 하은이 직접 쓴 간판이 시장 입구에 걸렸어요.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엄마, 우리 가게 정말 예쁘다. 은별이와 은우가 신나서 가게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라, 얘들아. 넘어지겠다. 하은은 웃으며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7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축하하러 왔습니다. 하은아, 축하해. 대박 나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가 식구나 마찬가지잖아.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호기심에 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국수 2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하은은 분주하게 국수를 끓였습니다.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들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은별이는 물을 나르고 은우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우의 밝은 목소리에 손님들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기가 참 귀엽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왔던 그였지만 오늘은 왠지 더 떨렸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서진은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의자를 찾는 손이 조금 헛손질을 했습니다. 국수 1그릇 주세요. 네. 특별히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은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하은의 윤곽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은우가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개업날이에요. 축하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 정말 축하해, 은우야. 엄마랑 누나랑. 정말 대단해. 서진이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보였어요. 아빠, 오늘 특별히 큰 그릇으로 드릴게요. 고명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고마워. 은우야. 은별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는 경계심이 많이 풀렸어요. 아빠,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은별아. 제가 직접 떠드릴게요. 은별이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진은 컵을 받으며 말했어요. 은별아, 엄마 많이 도와드려야 해. 알지? 네, 아빠. 제가 언니니까 동생이랑 엄마 잘 도와드릴게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은이 정성스럽게 끓인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찾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집을 열기로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더 나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여기까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얘들아, 사진 찍자. 하은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와, 사진이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찍어요. 은우가 서진을 손짓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랑 너희들끼리 같이 찍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우가 서진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찍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엄마, 이거 가게에 걸어요. 다른 가게들도 다 가족 사진 걸어놨잖아요.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 걸자. 하은이 사진을 바로 인화해서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행복국수 간판 아래 가족 사진이 자리 잡았어요. 서진은 그 사진을 흐릿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영원히 새기고 싶었어요. 저기, 하은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혼자 결정하지도 않고 뭐든지 당신한테 물어볼게. 하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야죠. 7년 전처럼. 다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약속해.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 좋은 아빠 되고 싶어. 당신. 앞으로 어떡할 건데요? 눈이. 괜찮아. 내 눈으론 못 보지만 마음으로 볼게. 평생.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 나. 내 잘못이야.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 되고 싶어.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말. 기회를 주는 거야? 하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니까요. 그리고. 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하은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최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하은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앉아 있어라. 최 여사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국수. 한 그릇 주겠니?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끓였습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최 여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쌍둥이를 봤어요.
너희가. 은별이, 은우. 할머니 누구세요? 은우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난. 너희.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할머니야. 아빠, 엄마. 은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요? 그래.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어린 시절 서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희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머니. 서진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최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희 가족을 갈라놓았어.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물을 더 가져다 놓았어요. 물 더 드세요. 그 짧은 말에 최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아,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거든요. 훌륭한 엄마야.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은우가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다 같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래. 고맙구나. 최 여사는 은우를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5사람이 함께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우가 몰래 국수에 별 모양 고명을 얹었습니다. 엄마 봐요. 별이에요. 누나 이름이랑 내 이름 같은 별. 어머 예쁘다. 아빠도 드세요. 서진은 흐릿한 시야로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형체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은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빠, 왜 또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정말 너무 행복해서.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진 못했지만 조금씩 용서하고 있었어요. 당신, 앞으로 어디서 살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근처에 방 하나 구하세요. 아이들이 보고 싶을 테니까. 정말 그래도 돼요? 네.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서진은 하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하은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2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행복국수 간판이 따뜻한 불빛 아래 빛났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4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7년 만에 비로소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천천히 조금씩 상처를 아물어가며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응.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나도 있잖아.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행복국수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과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마지막 장면, 행복국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끝 마이너스. 사랑은 다시 진실 위에서 시작된다.